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교가 찾아간다. 오늘은 인천이 아닌 전국의 이슈를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사렛 때에 우리 교수님 한 분 오셨는데 직접 어떤 분인지 본인 소개부터 좀 하고 들어갈까요? 예, 저는 현재 나사렛 대학의 그 휴먼 재활학부 교수로 있는 김종인 교수고요. 또 1988년도 그 서울 올림픽과 동반으로 개최된 그 장애인 올림픽 때 그 시점에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32년 됐는데 이사장으로 그 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김종인 교수입니다. 네, 학계에서 또 실천가로서 연구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예. 최근에 그 2만 평 규모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직접 이렇게 추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요? 예,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시작한 것은 1981년도에 제가 홀트 아동복지에 그 당시에 일산원이라는 그 하나의 고학원 시설이죠. 네. 그 당시에는 정신박약자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제가 재활 과정을 했습니다. 하면서부터 사실은 제가 배웠던 대학에서의 특수교육,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보건학, 사회복지 네. 이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88년도 제가 홀트를 그만두고 연구원을 만들면서 그때 연구원을 설립해 놓고 미국에 제가 재활학으로서는 최초로 1호 박사. 예, 국내 사람으로서는 학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 쪽에 전문가가 된 거는 또 어떤 발달장애 원래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하고 사실상 영등포 여상 산업재 특별학급도 제가 한 2년 정도 있었지만은 81년도 처음 가서 일을 사역했던 데가 경기도 일산에 있는 홀터 아동복지에 지금 일산복지타운이죠. 거기에 가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당시에는 정신박약, 그다음에 중증의 뇌성마비 이런 또 중복장애인들 거기 홀트 일산복지타운에 300명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네. 장애인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278명 정확하게 사실은 유기가 되었었던 나이들입니다. 버려져서. 옛날에는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부모들도 부모들 감당도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죄악시하는 것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이 버려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복지제도도 많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현상은 없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좀 미흡한 건 많죠. 예. 저도 이제 그 28 된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 아버지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취재 기자로서 이렇게 기사를 쓰다 보면 그 장애 자녀랑 같이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기사를 쓴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 여러 번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같이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면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1인 가구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그 주거복지 공급 쪽에 보면 1인 가구의 서비스를 하는 데가 극히 드물거든요. 예. 이제 지금 우리 정창교 선생님 뭐 어원이 옛날부터 알잖아요. 아는데 실제 제가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어머님들 만나면 그 어머님들 가슴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로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장애인 붙들고 그 고민하고 고난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기도도 열심히 했고 건 한 뭐 7, 8년 정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프로젝트를 좀 성사시키려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때마침 이번에 하나의 뉴 패러다임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부지 또 이것이 이제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뜻있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이나 또 건국대학의 부동산 교수님 한 분도 또 여기 함께 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일건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병원 건축에 대표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좀 참여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 좀 부모님들이 좀 걱정도 안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 경우에는 케어를 잘해주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한 1,500개, 요양시설만 해도 한 3,500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서비스를 받겠지만은 장애인들은 지금 어떤 바람이 부는가 하면 탈시설화 바람 불어가 있고 아주 크게 불고 있죠. 또 님비 현상 때문에 갈 데가 거주시설, 없죠. 주거시설은 네. 아예 지을 수도 없습니다. 네. 왜? 동네 사람들이 머리 깎고 데모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사회에서 각광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이번에 코스인 빌리지라는 것을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장애 당사자가 주인공이 되는 마을입니다. 그게 위치가 지금 경기도 이천이라고 하셨죠? 예. 그게 지금 그쪽에서는 님비는 없나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님비 있도록 이것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쪽에 그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IL 그러니까 홈 자립생활홈 260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1인 1가구도 들어갈 수 있고 2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지사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네. 거기 이제 제일 큰 목적이 거기 그 자립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는 것이 1차적인 목표점이고 거기에 이제 케어를 하는데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혼자 갔을 때 어떻게 그 케어가 되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활동지원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거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가 2008년부터 이제 이명박 정부부터 활동지원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제도를 우리가 거기에 적용시키면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그 활동지원사 프로그램이 처음에 도입될 때 거기 그 서울시에서 제가 연구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할 때. 그것이 미국의 그 자립생활 운동, 미국은 센터 포 IL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동네마다 자립생활센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1인 1가구로 해서 살 수 있는 집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 집에서 사는 장애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전부 자립생활센터 8평짜리 방 하나인데 거기서 살면 거기서 이제 24 hours attendant care라고 해가지고 지켜보고 이제 거기 컨트롤 해주는 20개 방에 하나의 컨트롤 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와서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로 거기 아파트가 이제 형성이 되면 거기 1인 1가구로 생활하지만은 필요시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활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지금
보통 이제 활동지원사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15단계는 600한 7,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아, 그런 거예요. 1단계는 제일 낮게 받아도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250, 30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인력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돈만 하면 그거는 여기 집에 있으나 그쪽에 가 있으나 어디에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집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렇잖아요. 활동지원 서비스는 네. 빈부 그런 거가 관계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면 그것이 1차적으로 되는데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거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케어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장애인은 이제 발달 장애인들 이제 부모가 뭐 70, 80이 돼 가지고 연세가 연만하다 보면 자녀들 돌보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아들, 딸이 벌써 50, 어떨 때는 많으면 60까지 되거든요. 네. 그럼 50이 됐는데 이 사람은 50이 됐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일도 있고 나름대로 결혼도 잘 못하고 할 때는 거기 저녁 시간, 오후 시간에 그 사람에게 즐길 수 있는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네.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전체 차관을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코스인 빌리지에는 1차적인 휴머니티 케어, 인간적인 케어하는 사랑애를 가지고 하는 케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 그거는 활동지원 서비스 가지고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병원이 들어갑니다. 호스피탈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지금 대학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 발달장애인 하나의 진료나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의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네.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자기가 하나의 그러니까 재능 기부 사역을 하겠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월급도 정할 때 이제 거기 원칙을 좀 정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월 300만 원 이상 월급을 안 받는 모든 사람이 임금 피크제로 하면서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 거기서 제대로 월급을 받고 세금 내는 국민으로 한번 살려보자 하는 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이제 병원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거기 주로 이제 가정의학과도 있고 재활의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치과를 넣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하고 직업능력개발센터가 훈련 쪽에 그러니까 언어 교육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들어오고 거기 핵심적으로 또 봐야 될 것이 거기 보면 야외 공연장도 있고 강당에서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공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네. 1인 1악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데를 장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가수 이상훈 씨가 저 아드님하고 같이 거기서 사역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계속 만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쪽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강민희 씨라고 나사렛 대학에 인연이 되어가지고 저하고 학교 다닐 때 같이 목욕탕도 학교 갈 때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희 씨가 저 성공 모형으로 된 것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제가 했던 것은 정말 뭐 저희들이야 그러니까 공납금을 내고 등록을 내니까 그죠. 당연히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게 한 거지만은 제가 한 것은 아무 일부고요. 지금 캄페인이라고 거기 김원경 사장님 정말 그분이 너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느냐가 우리 발달장애인에게는 좋구나. 그분을 잘 만나기 기획사 사장님을 너무나 귀한 사장님을 만나서
신앙도 정말 잘 가지게 됐고 네.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이제 힐링도 하겠지만은 거기 우리가 하비리테이션 오브 보케이션이라고 해서 직업을 통해 가지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공동체 거기 빌리지를 만드는 한 목표점입니다. 목표가 돼서 거기는 저 도서출판 점자에 그 BF 북스라고 해가지고 큰 글자. 요즘 큰 글자도 네. 하고 점자책 네. 국정교과서도 거기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요. 네. 지금 그 도서출판 점자는 서울 성수동에서 아주 저 점자 홍보물 있죠. 예. 그런 거 거기서 다 만들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거기 좀 가서 좀 저 애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농장이 들어갑니다. 농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MC 스퀘어에 브레인 케어 하는 데 있잖아요. 네. 비계 하나도 우리 발달 장애인에게 좋은 비계를 비계해 주도록 하자. 잠잘 때 쓰는. 예, 잠잘 때. 네. 그 잠잘 때 음악도 틀어주고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거기 지금 그 회사는 뭐 이미 한 30몇 년 돼가지고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들어오고. 지금 이제 거기 SK 예, 추진하고 하이닉스? 있는 것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지금 거기서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 표준 사업장이 가능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특례자회사행 표준 사업장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정원을 몇 명 정도 규모로? 예, 지금? 이제 그거는 지금 저희들 예상은 한 100명 정도로 100명 우선에 규모. 거기 예. 하고 거기서 SK까지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그런 예, 거예요. 출퇴근 우리가 스틀도 운영도 해주고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단순히 여기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주거 공동체만이 아니라 직업도 가지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이 그냥 시혜적 복지, 뭐 사회복지가 아니고 저는 재활을 했잖아요. 예.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 휴먼 리해빌리테이션, 인간 재활인데 인간 재활의 가장 핵심이 자기 소명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네. 직업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제 거기 좀 하나 더 향후에 좀 제가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거기를 BF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무장애. 예. 네. 무장애, 베리어 프리지요. 프리 무장애인데 태도의 무장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서는 웰컴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베리어 프리.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거기 수화할 수 있고 심지어 저는 촉수화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각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오면 거기서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탤런트도 예, 제가 이제 저머기를 예. 세계 최초로 개발해 놓은 것이 이제 우리 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개발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지금 상용화,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구현시키고 있고요. 네. 지금 경기도하고 이제 그걸 이제 조례법도 만드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빌리티 아키텍처 베리프리 아키텍처는 건축 구조면에 무장벽이 돼야 되겠죠. 네. 휠체어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또 혹시 점자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면 거기에 옵션으로서 그런 것까지도 네. 제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중복장애인들한테 상당히 예, 중복장애도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네.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근데 기존의 주거 시설에서 가장 문제됐던 게 문제 행동을 가진 발달 장애인들.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 네. 도전적 행동. 예. 그걸 이제 뭐 챌린지 비헤이비어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 있는 네, 그래서 발달 이제 장애인들 꽤 그것 있잖아요, 때문에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발달 장애를 전문하는 우리가
메디컬 닥터, 사이키아트릭 메디컬 닥터님이 신경정신과 메디컬 닥터님이 그것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도전적 행동하고 연관시킨 여러 가지 케어 시스템을 우리가 거기서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래서 탈시설화의 문제가 대두될 때 그럼 이런 문제적 행동을 갖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을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그게 이제 부모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지금 이제 예, 저 부모님들 네. 뭐 지금 고민들 많죠. 네. 그래서 어떻게 시설에다가 데려다 놓으니까 뭐 묶어 놓기도 하고, 예, 맞기도 예, 하고 맞기도 때리기도 하고, 하고. 때리기도 예,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요즘 때리는 아이들도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케어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1인 1가구로 완전히 IL 생활을 할 때는 이제 IL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세미 IL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IL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매니지먼트를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걸. 네. 그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재활 경영사라는 매니지먼트, 지금 이제 국제적인 추세가 디서빌리티 매니지먼트 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리해빌리테이션 카운셀링이라고 재활 상담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디서빌리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력들을 해가지고 빌리지가 만들어지는 거는 2020년 우리가 2월로 보는데 22년. 예, 2022년 2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후를 보는데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재활 경영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지금 하나의 자격증 제도도 만들고 해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인력이 없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매니지하기 전문 인력도 중요하고 이제 부모들 중에서는 네. 독일이나 유럽형 공동체들을 가보면 네. 주민들이 거기 와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도 바로 하고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볼런티어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는 영어하고 한글하고 바일링귀이 될 수 있도록 이중 언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네. 꾸며주고 물론 이제 아파트 한 채씩을 다 IL 센터를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을 했지만은 예. 미국은 8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8평인 이유가 예, 특별히 있나요? 18평인데 이제 네. 미국은 보면 거의 그 IL 센터가 부대 시설이 없습니다. 네. 예, 컨트롤 해주는 그 룸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아파트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10평, 8평짜리 8평이 뭐 어떻게 기준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대학이나 기숙사 가면 평균 8평입니다. 그럼 기숙사는 4인이 삽니다. 주로 침대를 이제 상하를 해가지고 네. 2개를 낳고 그렇게 네. 하거든요. 그리고 책상 쫙 낳고 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미국의 IL 센터는 이제 한 방에 이제 8평인데 여기는 지금 하면 한 10.5평, 11평쯤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유 면적이라는 것이 뭐 부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가 여기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주차 시설도 여기는 지하로 아니고 별도로 돼 있어요. 별도로 돼 가지고 다 있고. 어쨌든 견본주택이 하나 좀 나와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파트로 따지면 1억 8천 정도를 예. 내가 사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임대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근데 결국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서도 예.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은 엄마들이라고 예. 하는 그 발달 장애인들의 스토리들이 늘 그 사람들의 가슴을 찼는데 예. 과연 이제 우리 김정인 교수께서 발달 장애인 전문가라고 하는 것 또 많은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또 당사자들이
그 상담 사례로는 아마 가장 많이 예, 많이 인문학에 했죠. 예. 찾은 전문가로 예, 알려져 예, 있는데 이것이 그것에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은 엄마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네. 전문가로서 또 이제 상담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모델 캠프일이라든지 나르시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뭐 지체장애나 중증장애인들 그런 모델 다 종합할 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또 그런 강점을 이 장애가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 이 약점인데 이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 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을 찾는 것도 여기는 녹아내리도록 했고, 그다음에 제가 엄청난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만나면서 같이 울기도 많이 했고 같이 고민도 하면서 제가 최초에 우리 예. 김정인 교수를 기억하는 이유가 하염없이 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예. 눈물을 흘리는 예. 저 거짓말 눈물이 아니고 진짜 눈물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더 깊이 좀 알게 됐는데 결국 그 지금 부모들은 사실 대안을 원하는 거고 또 하나의 흐름은 탈시설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또 엄중하게 또 있고 이거는 탈시설화의 더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탈시설화도 물론 탈시설입니다. 그리고 장애 당사자가 주인공을 만들지 않으면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권한을 갖도록 안 해놓으면 절대 지금 얻은 대안적인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복지주택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면서 사람을 파견해 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금 활동지원사나 이런 데 대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은 고생을 엄청 하고 계시겠지만은 일주일 공부하고 가서 하는 거가 우리가 보면 너무나 보면 또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와서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얘기를 우리가 많이 또 하거든요. 얘기하는 성년 후견인데도 부모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니 그것도 아니죠. 예. 여기는 저도 이제 생을 여기서 마감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발달장애인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제가 서울시민교회, 영락교회 이런 그 발달장애인 그 주일학교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네. 만들어주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당영광교회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 됐는데 우리는 많이 나올 때는 12명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몇 주 지금 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없이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블 스터디 교재를 개발한 것은 자기 주도로 하는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냥 잘 따라합니다. 글도 잘 쓰고. 근데 영어도 쓰고 한글도 쓰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지적 장애인들은 영어도 쓰는 것이 거리는 겁니다. 영어를 아는 게 쓰는 것이 아니고 거리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사람은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제가 그 장애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교환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인 빌리지에서는 그런 바이블 스터디도 자기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제공도 거기는 하고. 그 비장애인도 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이거는 장애인만 사는 데가 아닙니다. 네. 비장애인도 살아가지고 지금 1인 가구들 많지 않습니까? 네. 혹시 나중에 이웃을 위해서 삶을 봉사하고 싶다. 저도 여기 방 한 칸 제가 사가지고 제가 들어갈 네. 겁니다. 들어가서 나중에 제가 살 이게 겁니다. 정말 해답이라고 하면 유산기부 운동하고도 그렇죠. 네, 저는 거기서 봉사하다가 죽고 저는 거기다 그렇게 놓고 생각합니다. 가는. 저는 네. 여기 해가지고 이거 집주인은 누굽니까? 장애 당사자잖아요. 네. 이거 다른 사람 주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 지금 40한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제가 7호학번이니까 대학 때부터 한 것만 해도 그러네요. 하루도 없이 장애인을 만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이 저도 직업재활시설 3개를 우리 산하에 운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이 돼가지고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왜? 그 장애인한테 변화시켜 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왔다가 거기 장소 제공한 정도. 물론 뭐 거기 그건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 여기는 하여튼 이분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더불어 함께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을 단위에 이런 공동체들이 곳곳에 있어서 예. 이제 그 선택지가 많은데 일단 지금 이건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예. 그리 가야 혜택을 예, 볼 그래서 수가 이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이번에 그 호수인 그 빌리지에 패밀리 멤버십 제가 수요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것이 여기 어떤 곳에서 필요한지 지금은 우리가 저 이천에 장소를 했는데 참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지역사회 좀 인천이면 인천 근처에 여기 뭐 시채비지가 있다든지 그죠? 네. 국유지가 있다든지 거기에다가 아니면 그린벨트가 있어도 여기 저 한 10,000평, 20,000평 좀 띄워 주면 여기 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주기 때문에 케어하는 비용을 우리가 목적이 케어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일하면서 살도록 발달장애인들도 세금 내면서 직장을 다니면요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직장 다니는 우리 그 교회 나오는 바이블 스터디 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놀랍니다. 변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구두쇠가 돼가 돈도 아끼고 근금 전략하고 직장 생활 잘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직장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안 잘리게 해달라고 기도 막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가 네. 이제 표준사업장을 포함해서 한 4개 정도의 거대한 이제 말하자면 발달장애인의 일터가 있다는 것. 예, 발달장애인 예. 일터도 있고 예. 거기는 저는 앞으로 55살 넘으면 우리나라 리타이어 많이 하잖아요. 은퇴하는데 예, 그런 분들도 거기 와서 일할 수도 있도록. 그렇죠. 지금은 보면 거의 우리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또 혼자 된 분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좀 와서 같이 생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모금업계 쪽에 그 가장 출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문직 여성이고 혼자 늙은 사람이 가장 많이 돈을 내고 세상을 떠난다고 그래요? 예, 우리 여기 저 아는 약사 선생님 한 분은 그분이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70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가서 좀 같이 자기가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에게도 봉사하겠다.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 이후는 여기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수면 밑에 한 8년 정도 이렇게 했고 이제 한 남은 2년여가 되면 우리가 이제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이거 하고 여기에 대한 기업체 유치 여기 지금 되는 거는 이건 거의 다 아파트 분양처럼 굉장히 그 경쟁률이 세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셀 수도 있죠. 저는 이것이 아파트를 사서 손해보는 아파트는 절대 안 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거 이제 우리가 혹시 의심이 가서 그러면 최저 그거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도 저것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알로 떨어질 때는 우리가 대신 사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 있음으로 인해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주택이 있는데도
하나의 저 노후에 자녀를 위해서 이 아파트 하나 미리 자국만 해놓는 거는 네. 이거 저 어떤 분들은 뭐 오피스텔 같은 거는 뭐 얘 세밖에 위해서도 하는 분도 안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하나 잡아놓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하시고, 그래서 요 이번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있다면 요거를 저 2개, 3개 모형을 좀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해가지고 운영도 하고, 이것은 저 얼마나 지금 집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장애인들이 집에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 예. 혼자 살고 싶은 그 욕구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부모에게도 그렇죠. 당사자들에게도 아니, 아주 훌륭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핵심이 IL 홈입니다. 네. 자립생활 홈이, 그리고 평생복지마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렇게 슬로건도 그렇고, 그렇게 혼자 살 때 직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그 다음에 문화 사회 활동도 누리고, 자기가 뭐 결혼할 사람 결혼도 하겠지만 결혼을 못해도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하러 다니고 네. 해외 연수도 다니고, 그죠? 연주도 다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꾸며주면 우리 저 발달장애인도 또 부모님들도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되지 저한테 않겠냐. 이렇게 고등학생인데 예, 부부가 헤어졌단 말이에요. 예, 예. 대기업에 다니는 아빠가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도 그런데 되죠. 예,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예. 받아주는 데도 없고 예. 정신병을 갔어 얘가. 그래 보면 아이들이요, 제가 지금 뭐 우리 여기 한국 분들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양평의 은혜복지재단 제가 이사장 하고 있잖아요. 은혜재단에는 은혜의 집이라고 요양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게의 집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순환보호작업장이라고 보호작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생명들 중에 부모가 있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뭐 대다수는 부모가 없죠. 부모가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있죠. 이 시설이 예. 완성이 되기 전에 예. 그 과도기 상태에서 예. 정신병원에는 보내기 싫고,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어떤 식으로든 좀 다니면서 어떤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 또 교수님한테 상담을 한번 예, 뭐 일단 해보는 것도, 어떤 예. 쪽의 상담도 네. 저는 저 장애와 네. 관련된 상담은 제가 다 받습니다. 네. 다 받고. 그 쉽지 왜냐하면 않은 왜냐면요, 말씀인데. 저는 제가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어떻게 하든지 상담도 하고 길 찾아주는 거를 또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학문의 길도 인도를 해주셨고, 네. 지금까지 저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 감히 부족하지만은 우리 코스인 빌리지는 정말 한 분 한 분 생명을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휴먼 디그니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코스인 빌리지의 가장 밑바닥에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 우리 예수님이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을 큰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의 그 종교의 본질적인 가치가 작은 자를 저는 섬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하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참 나약하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하나의 신의 섭리 뜻에 부응해가지고 코스인 빌리지를 제가 이걸 위해서 1000번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는 사람, 우리 김종인 교수의 인생 속에 녹아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애환, 또 그 부모들의 정말 그
힘들어서 어찌할 뻔 모르는 그 상태에 또 만났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또 기억이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주거복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슈가 지금 특별히 발달장애인 가정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국가 사회에 있어서도 이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또 지름길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길을 열어주는 사람 김종현 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또 생각을 하시는지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번째 정창교가 찾아간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